네, 안녕하세요. 유기농입니다. 오늘은 제 첫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종은, 여기 보이시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우선, 그랜저는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현대의 이제 첫 기념비적인 기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이야 이제 사장님들이나 많이 타고 다니던 그런 차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돈 있는 중산층 가정들의 차죠. 일단 전체적인 외관을 보면은 알다시피 사실 이 차가 나온 지는 꽤 됐어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별 가솔린 모델이나 별반 다를 건 없네요. 그리고 뒤에도 우선 하이브리드 하면 가장 쥐약이었던 게 트렁크인데, 이 트렁크도 보면 공간이 하이브리드 치고는 꽤 넓은 편이죠. 그리고 공구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터리가 밑에 있는 게 이 차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슬슬 닫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실내를 한번 보게 될 텐데, 실내를 보면은 우선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공사 중이어서 많이 시끄럽네요. 실내를 보게 되면 와, 조용하네요. 방금 전까지 들리셨죠? 방금 전까지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실내 타는 순간 조용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핸들도 이렇게 조용하고, 그리고 이게 이 마감 부분이 이게 저기라고 하네요. 코르크 그 재질의 마감재를 사용해서 이제 조금 더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고, 여기도 보면은 좀 가죽이 진짜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좀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핸들 혼도 역시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시 뒷좌석을 보게 되시면은 뒷좌석은 별반 기존 그랜저와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일단은 레그룸이 충분히 제 주먹 한 두 개는 들어갈 정도로 넓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암레스트가 있어서 이걸로 이제 채널을 조정하실 수도 있고, 컵홀더로 하실 수도 있고, 수납 공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랜저 사실 이 차종이 알다시피 나온 지 꽤 된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치만 사실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하이브리드의 그런 개념이 좀 많이 어떻게 됐다, 그런 거 알고 싶기에 저는 오늘 이 차종을 시승할 예정이고, 알다시피 아마 이게 하이브리드 광고 처음 할 때부터 자기는 하이브리드가 힘이 좋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광고 내용 같은 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핸들이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차는 하이브리드라서 그런지 많이 고요한 편입니다. 이게 2.4리터 가솔린 하이브리드 맞는 거죠? 네. 일단은 그러기에 제가 사실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2.0 YF 모델을 타봤는데 그거는 2.0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많이 딸리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출발 스타트부터 좀 힘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준 센스 까지 좋은 것 같고, 전방 카메라 센스도 역시 준대형에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 제 시승 코스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정해져 있나요? 혹시? 자, 오늘 저희 동네가 장이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는 편입니다. 알다시피 하이브리드 차는 단점이 이게 소리가 안 들리고 조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건 하이브리드의 어쩔 수 없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일단은 역시 조용하네요. 조용하다 보니까 우와 소리도 좋다. 오, 천천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그랜저가 이제 우리나라 고급 승용차의 시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그랜저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애착을 많이 갖고 있죠. 물론 저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직 그랜저가 얼마나 그 위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가 자라온 시간만 해도 그랜저는 늘 부유층의 그런 승용차였고, 어르신들도 아마 그랜저 하면은 최고급 승용차라는 그런 인식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용하네요, 역시. 그리고 좀 차가 보통의 그랜저에 비하면은 많이 좀 가벼운 편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는. 그러기에 보통의 차들보다는 나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특히 보통의 이게 그랜저 IG가 LF 소나타에 이제 플랫폼을 적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LF 소나타 플랫폼이 많이 무거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랜저도 아마 무겁게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했는데, 생각 외로 오히려 가볍네요. 이제 본격적인 주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게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많이 복잡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대한 이제 성능이나 그런 거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차가 이제 어떤 차인지, 그리고 이게 이 차의 강점은 뭔지를 이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저는 가고 있는 모드는 전기차 모드고요. 전기차 모드인데도 보통 전기차 모드로 가면 이제 오르막길에서 많이 힘이 딸리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많이 딸리는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배기량 차이도 있고 그런 것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이게 전기차 모드,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전기차 모드에서도 이제 힘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전기차 모드에서도 힘이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저희는 폐 고속도로를 해서 이제 커브 와인딩을 해볼 건데, 그래서 밟아보기만 해도 차가 경쾌하게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차가 경쾌하게 나가고 있고, 여기 터널이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차선을 밟아보고, 죄송합니다. 아까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잠깐 카메라를 종료했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와인딩을 들어갈 거고, 차가 안 오네. 자, 여기는 이제 추동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전기차 모드도 되고 이제 가솔린 모드도 되고 그런 코스고, 이제 차가 어떤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차가. 와, 진짜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잘 나가도 됩니까? 와, 진짜 이거는 하이브리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가솔린차 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가솔린 차에다 조용한 그런 좀 뭔가 장치를 넣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이브리드의 느낌은 전혀 나는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치만 코너링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보통 이 차가 전륜구동이라, 전륜구동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링이 취약할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이제 후륜구동은 그야말로 뒷바퀴가 굴러가면서 앞바퀴는 이제 조타드하는 그런 장치이지만, 이제 전륜구동은 앞바퀴가 이제 다 구동도 하고 조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륜구동에서는 코너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거는 좀 코너링은 기존의 전륜구동차에 비하면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좀 딸리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하체 부분도 역시 어느 정도 탄탄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보통 그랜저가 이제 아무래도 차를 무겁게 만들고 그런, 예, 아무래도 그랜저가 이제 보통 그랜저 하면은 초고장판을 이 차에는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솔직히 말하자면 많이 무거운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엔진에다가 그런 힘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차는 가볍게 나가는 편이고, 더군다나 지금 가볍게 나가면서도 보통 우리가 느꼈던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차 중에서 느낄 수 없었던 힘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아주 경쾌하게 나가네요. 그리고 알다시피 6세대 그랜저는 이제 주행성에 좀 감각을 두긴 했어요. 물론 그랜저 차 자체가 스포츠를 지향하는 모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저에는 이제 IG 그랜저에는 이제 주행 감각 그런 걸 집어넣기에 아무래도 젊은 층에게도 어필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차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랜저가 이제 아무래도 소나타의 아성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 LF 소나타가 팔렸을 때는 그랜저가 진짜 잘 나갔었어요. 아니 그냥 그랜저가 이제 현대 국민차가 되었다, 아니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차다, 그럴 정도로 그랜저가 아이고 사람 죄송합니다. 사람이 안전이죠. 사람이 우선이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랜저가 이제 많이 위상이 높아지면서, 물론 솔직히 말하자면 그랜저가 제네시스나 에쿠스가 등장하면서 많이 위상은 낮아졌긴 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저가 이제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고급차의 한마디로 입문용 고급차가 이제 바로 그랜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기에 그랜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역시 이제 더 이상 그랜저는 사장님 차가 아닌 이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이제 그런 국민 고급차가 되어버린 게 이제 바로 그랜저 IG라고 할 수 있죠.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랜저에 대해서 많이 꿈을 꿨었죠. 저도 진짜 완전 어렸을 적에는 난 나중에 꼭 그랜저를 탈 거다, 그랜저는 나의 로망이다, 그랜저는 이제 나의 성공을 알려주는 그런 차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저 역시 그랜저를 많이 동경했었죠. 그렇지만 살다 보면서 우리가 뭐 이런 그랜저 타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요즘 소득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그랜저만 탄 것만 해도 많이 버거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랜저가 다른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고급 승용차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니까 이제 그랜저도 많이 입문용으로 고급 세단을 선택할 때는 입문용을 많이 타는 편이고, 그리고 그랜저도 많이 그렇게 위상은 죽어있는 편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좀 고위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관용차냐 아니면은 대기업 임원들도 대부분 보면은 그랜저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랜저가 그렇게 위상이 많이 죽어있지는 않아요. 예. 그 와중에 경치는 매우 좋네요. 예. 아무래도 여기가 드라이브 코스다 보니까 경치는 매우 좋아요. 거기다가 하지만 요즘엔 최근에는 이제 소나타 DM8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그랜저의 입지가 많이 위태위태해진 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랜저에 없는 옵션들이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랜저가 어느 정도 위태위태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또 이제 그랜저가 이제 곧 페이스리프트가 될 예정이긴 한데, 지금 현관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사진만 해도 많이 그랜저가 좀 아예 이제 현대가 그랜저보단 소나타에 다시 밀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가 조금 많이 아쉬운 면이 있는 정도로 지금 저 역시도 그랜저가 너무 이제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쉬움을 갖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저는 이제 저희들의 이제 로망이고, 또 이제 그랜저 정도만 타도 이제 좀 소확행이죠. 소소한 럭셔리. 이제 벤츠나 BMW에서는 이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소소함을 느낄 수 있는 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랜저입니다. 물론 저는 소소함을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차 타기에도 너무 저도 역시 버거운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좀
수입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힘든 수입이다 보니까 사실 그랜저 타는 것도 많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나는 너무 외제차 쪽으로 치우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래도 좀 뭔가 아끼면서 저렴하게 타면서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싶다 하면은 저는 그랜저를 강추하는 편입니다. 진짜 소소한 럭셔리를 즐기고 싶다면 그랜저를 추천할게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여기서도 코너링은 매우 좋습니다. 매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륜 구동에 비하면 많이 좋은 편이에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컴포트 모드만 탔으니까 스포츠 모드로 이제 지금 현재 스포츠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스포츠 모드는 더 경쾌해진 것 같아요, 차가. 예, 지금은 스포츠 모드인데 요즘 차는 이제 스포츠 모드가 거의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탄한 주행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그랜저 하이브리드 스포츠 모드로 타고 있는데도 이렇게 주행감이 아까보다 더 좋아졌어요. 이거 차선 넘었다고 진동까지 울려주네. 와, 얘 완전 똑똑하구나. 아주 똑똑한 놈이야. 응? 예. 스포츠 모드를 타고 있는데도 막 그렇게 뭔가 좀 차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도 주행감은 더욱더 재밌게, 한마디로 그래서 그랜저가 이제 많이 젊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랜저를 많이 사고 싶죠. 왜냐하면은 이런 맛에 또 솔직히 말하면 제네시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네시스는 너무 비싸고, 더군다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유지비도 진짜 많이 들어요. 물론 그랜저도 많이 들긴 하죠. 어차피 이런 차종은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제네시스는 뭔가 운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랜저는 반면에 운전하기 쉽고, 알다시피 그랜저는 전륜이고 제네시스는 후륜이에요. 예, 전륜구동차는 원래 운전하기가 쉬운 차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입문용으로 그랜저를 많이 타는 편이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그랜저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렇게 경쾌하게 나가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제 그랜저를 많이 탈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랜저를 탐으로써 뭔가 이제 그랜저도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고, 요즘엔 차도 많이 변하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들은 얘기로만 하면은 옛날 소나타를 타는 정도가 이제 그때 90년대로 치면 이제 엘란트라를 타는 정도였고, 지금 그랜저를 타는 정도가 그때는 소나타를 타는 정도였고, 지금 제네시스나 에쿠스를 타는 정도가 이제 옛날 그랜저를 타는 정도였지만, 아무래도 소득 변화나 사람들의 자동차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 단계 더 내려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예, 지금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도 지금도 막 차 안정감 있으면서도 차의 운전 재미까지 줄 정도로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주행 감각이랑 그런 것도 많이 그랜저가 많이 낮아진 편이기도 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어필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솔직히 젊은 사람 어필할 게 아니에요. 그냥 남녀노소 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고급차를 이제 만든 게 그랜저인 거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전해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칠 예정이고, 지금까지 유기농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첫 영상이었고, 앞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기농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